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월 20일 한일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 중 1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약속금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3개월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전에 16번에서 본 게 연습을 한 것처럼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개조건을 사용해주면 되겠는데, 자, 한편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이자 비용 10만 원이 포함된 약속금 110만 원짜리가 발행됐다고 하네요. 자, 2분 들을 테니까 한번 분개해 보세요. 참고로 이 문제지 또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따로 출력해서 드릴 거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요거 원본 파일을 그대로 올려놓아 드릴게요. 얘기 앞으로 세는데 시중에서 이거 구하려면 다 돈 받고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해도 회계 문제집이 15,000원에서 25,000원 그 정도 때 가격을 보이는데 제가 공짜로 줄 때 악착같이 잘 챙겨놔야 돼요. 왜냐면 지나면 내가 잊어먹거든. 아무튼 그래요. 자, 됐죠? 자, 17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차변에, 대변에, 자, 대변에 어쨌든 약속금이 발행이 됐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대신해서 어음이 발행됐으니까, 약속금이 발행됐으니까 지급 어음 되겠죠? 110만 원짜리가 발행이 됐는데, 자, 어음이 발행된 이유는 일단 1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외상 매입금 때문에 발행이 됐고요. 자, 10만 원의 정체는 우리 회사 부채를 기한 연장해주는 대가로 우리 회사 쪽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개정권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한일전자 되겠죠? 한일전자 넣어주시고요.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도 주식회사 한일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분계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3월 20일 3차 변에 자,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외상 매입금이고요. 거래처는 한일전자. 금액은 일단 100만원. 날짜 20일 3차 변전표에 자,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날짜 20일 자, 대변전표에 약속어음이 발행됐으니까 지급어음 되겠죠? 금액 거래처는 역시나 한일전자 되겠고요. 금액은 110만원. 이런 식으로 공개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앞에다 별표시 3개. 앞에다 별표시 3개. 19번 문제 별표시 5개. 아니구나. 3개요, 3개. 자, 이 부분이요. 배서양도, 약속음의 배서양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 필수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음에 대한 예제 문제 총 4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이 4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4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배서양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회사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거래처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들인 게 있는 거예요. 원자재를 사들였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사들일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자니 돈이 없고 그냥 외상거래로 하자니 저쪽에서 찜찜하다고 하면서 뭐라도 하나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음이라도 새로 하나 발행해 드릴까요? 했더니 당신네가 만들어 놓은 약속어음은 당신네가 부도나면 우리가 돈을 못 받지 않느냐. 어음 중에서 좀 확실하고 뭐 이런 거 없느냐라고 했는데 마침 서랍안을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약속음을 받아서 보관 중에 있던 받을 어음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회사 받을 어음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돈 받아야 될 어음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갑이라는 회사한테 떠 넘기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갑이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가 지급어음 형태로 해서 갑한테 넘겨주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면 못 받거든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어음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회사한테 떠넘기고 우리 회사가 다시 갑한테 건네주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일 무서운 건 전쟁마마 호환이고 두 번째로 무서운 건 연대보증이에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연대보증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빚을 보증을 서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게 연대보증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혹시라도 뭐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뭐 친척지간인데 이번에 집 사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더라. 사업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더라.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나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먹여 살릴지언정 빚 보증은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만 말아먹으면 괜찮은데 일가족 식구까지 같이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특히 결혼 대상자분들 남자친구가 뭐 사업을 하면서 대출 받은 게 있다더라. 내지는 빚 보증 서준다고 하더라. 당장 부채는 안 뜨더라도 연대보증 쓴 거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연대보증으로 집안 풍비박살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봤어요.
걔 인생 끝난 거지,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8살짜리, 9살, 7살짜리, 8살짜리 애가 아버지 사업의 연대보증, 그러니까는 그,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그만한 그, 염색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출 받으면서 이제 그, 자식을 나중에 이제 물려줄 생각으로 회사에 특수관계자로 등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이사한 거지. 무늬만 이제 등기 이사를 해놨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 대출 받을 때 그런 경우 등기 이사들은 전부 다 연대보증으로 자동으로 묶이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경우들이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은,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회사가 망했네? 예. 좀 뒷얘기 안 좋은 얘기지만은, 사장님 자살하고, 애는 졸지 아버지가 물려준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빚을 넘겨줬었을 때, 한정상속 내지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청을 내야 되는데, 애가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지, 뭐. 그냥 끝난 거예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파산 면책 신청을 내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법이란지 그따위 알게 뭐예요. 법률상으로는 채무 면제인데, 내 돈 내놓으라고 네 아버지가 빚진 거 계속 갚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못 살게 굴고 있는가 본데 아마 지금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대보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마약하고, 연대보증하고 하나 더 있구나. 도박. 그래서 얘기 앞으로 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기 몰랐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 데려다주는 버스가 여기 왔다 갔다 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 타고서 거기까지 가서 도박하고 앉았어.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 화상경마장 있대요? 몰랐는데, 금요일날 저녁 되면 사람들 바글바글 쏟아져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전부 다 그 경마지 하나씩 끼고서는, 이번에는 어떤 말이 아까웠네, 막 뭐 이래가면서. 도박은요, 정신병이에요. 그거 절대 치료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친구 중에 뭐 내기 거는 거 좋아하는 애들들 있잖아요. 절대 가까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술은 끊기라도 하지. 담배는 끊기라도 하지. 도박은 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면 도박이 제일 치명적이고 마약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담배도 제2종 마약에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끊는 게 좋아. 그렇다 치고.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온 거야? 그래서 약소금의 배세양도분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소금의 현금화가 되겠는데요. 약소금의 현금화. 요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추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는데, 이 할인이 다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추심이 뭐냐면 만기 후에 현금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약속을 받았는데 석 달 뒤에 꼭 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석 달이 지났네요. 정상적으로 자금 결제가 잘 이루어진 경우를 얘기하고요. 할인은 만기 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물품대금으로 엄을 받았는데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대출도 막혀있고.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그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어음을 속칭 깡 한다고 하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거를 할인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매각거래하고 차입거래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를 같은 금액으로 가정을 하고 계적 과목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받을 어음을 1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현금 예를 들어서 970만원과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수수료 30만원이 발생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추심 만기 후에 현금화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서변에 어쨌든 돈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오냐면 970만원이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자, 만기가 됐으니까 약속어음이 빠져나갑니다. 받을 어음 1000만원짜리가 빠져나가요. 자, 이랬었을 때
수수료 30만 원은 앞전에 봤던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할인인데요. 자, 매각거래 어음을 완전히 팔아 치운 걸 얘기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완전히 팔아 치운 걸 얘기하는데 사실상 할인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에서 40%선 정도 되고요. IMF 때 우리 집에서 당한 케이스를 설명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거래처부터 물품 대금 받을 거 1억 원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80%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1억 원짜리 어음 갖고 사채업자 찾아가면 얼마만 준다? 수수료로 80% 떼고 2천만 원만 준 적도 있었어요. 당장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죠. 뭐 적자라고 손해난 건 맞지만 손실 보는 건 맞지만 어쨌든 어음 결제하고 직원도 월급 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자 매각거래 어음을 팔아 치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 팔려 나가고요. 1,000만 원짜리가 처변에는 현금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30%선 정도로 3%선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30%, 40% 막 그 정도까지도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율이. 자, 그러면 30만 원 수수료가 발생을 했는데 흔히들 수수료라고 부르지만 회계학에서는 이거 팔아치우면서 손해가 발생한 거다라고 해서 약간 독특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팔아치우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집중적으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매각 거래가 집중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문제는 요거 추심 이 부분이 되겠고요. 배서양도 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들 잘 봐두시고요. 자, 차입거래. 차입거래는 약속 어음을 받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온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현금. 자, 970만 원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변에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은 우리가 이자까지 합쳐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때는 사채업자인 채권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선이자 비용 성격으로 띄인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선급 비용이 맞는데 우리나라 회계 규정에 의하면 어차피 중간에 환불 조치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이거 되돌려주는 거 아니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선이자로 뜯긴 거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다가 다른 붕괴 케이스와는 다르게 약간 독특한 붕괴가 나중에 하나가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약속 어음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자, 약속 어음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드디어 받을 어음이 빠져나갑니다. 받을 어음의 원 발행자 이름이 거래처로 들어가게 되고요.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어음땡을 받아다 갚게 되는 형태로 회계처에 주시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사채업자가 채권자가 직접 어음 발행 회사를 찾아가서 자금을 회수해 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연락만 하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회계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최소 하나, 많으면 3문제까지로 나와요. 한 회차에.
자, 그럼 문제 보시면 3월 20일. 자, 한일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 중 얼마? 2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안산물산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단 문제 연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산물산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안산물산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안산물산에게 제품을 500에 50만원 외상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건을 상품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전표에다가 이와 같이 분개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변. 자,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원, 대변에 부가가치 이해수금 50만원. 자, 외상 판매했다고 했는데 일부분은 현금으로 받고요. 그래서 현금 35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약소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산물산 200만원. 그러면 안산물산이 어음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어음을 계속해서 받을 어음 형태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전혀 다른 두 번째 거래 형태로 자, 이번에는 원재료를 사왔다고 합니다. 자, 원재료를 한일전자로부터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원재료 매입을 했는데요. 자, 원재료를 매입을 했는데요. 당연히 매입 전표가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은 뭐 얘기가 없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정해보겠습니다. 자, 300에 30만원어치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차변에 원재료 300만원, 차변에 자, 부가가세 대급금 30만원. 자, 원재료 외상으로 사드렸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330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놨을 거예요. 외상 매입금은 한일전자, 거래처가 한일전자가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부채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분계와 관련이 있는 분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한다면, 순차적으로 거래가 발생했다고 했었을 때, 자, 주식회사 한일전자에 대한 부채 얼마? 예, 일부분이네요. 200만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소거음에 배서 양도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자, 어쨌든 한일전자에 대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외상매입금 부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배서 양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대변 쪽에 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외상매입금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인데 남이 만들어준 어음을 자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넘기니까 자산의 감소 형태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종 분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한일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자, 330만원 중에 200만원이 줄어들 거고요. 대변에는 뭐가 빠져나가요? 자산인, 받을 어음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음의 원 발행자 이름을 반드시 거래처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예요. 이게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음을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날짜는 3월 20일. 자, 3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한일전자이죠? F2키 눌러서 한일전자 넣어주시고, 금액은 200만원. 날짜 20일. 자, 대변전표에 뭐가 빠져나가요? 받을 어음이 빠져나가는데요. 받을 어음의 원 발행자는 안산물산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산물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별표시 2개. 나중에 전산세무 2급 레벨에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배서양도 케이스 맞는데 나머지 잔액 부분을 계좌이체 형태로 했다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발생을 했네요. 자, 넉넉하게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요. 심부름 시킨 대가예요. 기분 좋죠. 심부름을 시키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비용에 들어가죠.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계좌이체를 시키면 수수료가 붙죠. 만약 은행에다가 수수료 내기 싫다 그러면 계좌이체 불가능하고 내가 직접 거래처까지 가서 돈을 주고 와야 돼요. 버스비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근데 은행을 대신 심부름 시키면 그렇죠. 내가 몸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그런 거 많은데 저기 뭐예요? 저녁에 야식 배달만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수수료 비용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오밤중에 저기 뭐예요? 옷 다시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서 치킨 주세요. 그러고서는 닭 튀겨질 때까지 한 10분 가까이 기다렸다가 그 닭을 다시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미리 물건 다 주문해 놓고 나서는 전화로 주문해 놓고 나서 그 심부름 대행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건 갖다 달라고 하면은 나는 편하게 앉아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아, 택배비도 수수료 비용이다. 택배 비용도.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 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다 됐죠? 문제 봅시다. 자, 당사회계부서는 한일전자로부터 원재료로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 중 3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 안산물산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50만 원짜리를 자, 배서 양도했다고 합니다.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요. 자, 그러면 부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계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300만 원을 갚았죠? 다만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일전자가 되겠고요. 한일전자 300만 원. 자, 그러면서 대변에 약속금의 배서 양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받을 어음이 빠져나가고요. 자산의 감소. 어음의 원 발행자는 안산물산 되겠습니다. 금액은 250만 원 되겠고요. 나머지 잔액 50만 원은 자, 어떻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 가로 열고 국민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주시고 금액 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 중에 수수료 얼마? 1,000원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수수료를 1,000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금액이 100단위가 돼야 되겠군요. 찍고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1,000원이 빠져 나갔고요. 차변에 심부름을 시킨 거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용 800번대로 해서 1,000원. 자, 그런데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같이 오고 있죠. 그래서 자변, 대변.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3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일전자이고요. 3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오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해서 1,000원.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오겠죠? 받을 어음 주식회사 안산물산이 발행한 어음 2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 50만 1,000원 참. 돈독이 올라서 그래요. 얘기 옆으로 새는데 월요일날 혹시 제가 안 나올지 몰라요. 뭐냐면 로또 누구예요? 좋다는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을 거야. 그렇게 알아주시고. 혹시 제가 다시 강의를 나오거든 로또 복권 떨어진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괜히 또 떨어지셨어요? 이거 묻지 말고. 아픈 사람 건드는 거 아니야.
됐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20일. 어휴, 하루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빚 갚았습니다. 코드번호 251번,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한일전자 되겠고요. 한일전자. 금액은 300만원. 날짜 20일 3차 변전표에 수수료 비용이 떴습니다. 몇 번째? 금융 거래 관련 수수료는 831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금액은 1000원. 날짜 20일. 자, 대변전표에 받을 어음이 빠져나갔습니다. 코드번호 110번.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안산, 물산 되겠네요. 주식회사 안산물산. 자, 금액은 250만원. 날짜 20일 대변전표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 코드번호 103번. 거래처는 국민은행 되시겠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20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네요. 3분 드릴 테니까 여유있게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풀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다 됐죠? 봅시다. 20번 문제. 자, 현대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토지 매입 대금. 자, 본업 이외의 사유로 땅을 사들이면서 본업 이외의 사유로 빚을 지게 된 거니까 뭐라고 잡아놨을까요? 지급금이라고 해놨겠죠? 그걸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해서 지급금 1,000만 원이 오게 되겠고요. 자, 대변에는 자, 다날로부터 수령한 약소금을 배서 양도를 했는데 미지급금을 대신해서 약소금을 발행하면 여전히 미지급금입니다. 뒤에다 조금 이따 연습할 텐데 지금 이 케이스는 미지급금을 대신해서 약소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사가 만든 약소금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약소금이에요. 그러면 바드럼이 빠져나갈 때는 그냥 바드럼이란 개조과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약소금을 만들 때는 이게 지급어음이냐 미지급금이냐를 구분해야 되지만 약소금 우리한테 들어와서 바드럼이라고 잡아 놓았던 거 빠져나갈 때는 개조 과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어음의 감소, 자산의 감소 형태로 회계 처리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00만 원. 자, 나머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 빠져나갔죠? 400만 원 빠져나갔는데 자, 보통 예금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마저 살펴보도록 합시다.